그런데 재밌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명박을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연초에 그러면서 뭐 인사하고 SBS, KNN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이 정권이 뭐 나쁘다는 등 어쩌고 하면서 뭐 언론사를 아예 가지고 막 뭐 이런 식이 있잖아. 그렇게 했던 그 당시에 보면은 마치 홍준표가 이명박을 막 지켜줄 것처럼. 근데 사실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원죄를 갖고 있는 게 홍준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가짜 편지 흔들었고 찌라시는 그러면서 거고, 예.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인물 자기 본인 스스로도 내가 BBK를 잘해갖고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줬다. 예, 이거 대선 아니에요. 때 그러고 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내가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었다 이걸로. 근데 최근에 이명박이 이제 소환 날짜까지 정해지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이 슬슬 발을 빼요. 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끊임없는 표적 수사라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수사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홍준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 당 사람 아니다. 자유한국당과는 상관이 없다. 아, 탈당하긴 했어요. 이명박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했죠. 정확히 말하면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그렇죠. 바뀔 예, 때 바뀔 때 새롭게 당이 만들어질 때 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만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그때 사실은 이명박이 탈당한 것이 박근혜가 구속 결정되는 걸 보고 그냥 자기는 속상해서 탈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식겁해서 탈당한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어쨌건 지금은 뇌물이네 뭐네 온갖 추잡한 게 다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엮이기 싫은 거니까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고립무원이라고 하죠. 뭐 평야 이렇게 벌판 광야에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이명박이 그럼 다시 또 이 타이밍에 아침 이슬 노래 한번 불러주셔야겠는데. 사람은 그럴 때 철학자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외로워졌을 때? 술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예. 그 내부자라는 영화 보면은 그 권력가 이를테면 이명박이라는 대선 후보와 뭐 김대중 같은 조선일보 주필과 그리고 그 삼성의 이건희 같은 재벌이 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 벗고 고추 갖고 놀죠. 사람이 지금 아 실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아, 나 충격받았어요. 네. 그거 조심하세요. 막 찔러 이 망나니 진짜 대망나니 진짜.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정경유착, 권언유착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명박의 몰락은 역사의 사필기전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 그러니까 왜 미투 운동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여권, 양성평등, 젠더폭력 이런 거를 인식하듯이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대한 처벌로 있잖아요. 네. 권력은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돼야 돼요. 언젠간 드러나는데 물론 영원히 숨기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역사적 교훈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명박을 옹호하느냐, 그러니까 엄호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명박은 입장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누구나 다 처음에는 실드를 쳤죠. 국정원 특활비도 뭐 관행이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걸 엄호하기 시작하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계산했을 때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그 근거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여론조사. 그게 70% 가까이가 국민들이 이명박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 구속해라. 예. 구속수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이 반대하는 순간 국민들 70%하고 척을 지는 효과가 네. 생기는 거예요. 여론조사 효과가 바로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건 검찰 내부의 분위기죠. 이게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을 모두 다 그렇게 구속할 필요가 있냐. 이게 현대사의 비극이다.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저번에 한번 미친 듯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어떤 역사적 자랑이에요.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쾌거. 이게 다스는 누구 건지 궁금해했던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이렇게 잘못하면은 죄받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언젠가는 처벌받는다는 이 당연한 상식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매듭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꼭 박근혜 옆으로 가길 바랍니다. 504라고 하든가. 예. 그 수감번호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는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구속될 거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그럴 것 같고요. 7일 수요일 날 이상득이 다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아, 그 양반은 검찰청 들어갈 땐 휠체어 나올 땐 걸어서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적 같은 게 이명박이 기침하는 것처럼요. 검찰 소환하는데 수염도 안 깎고 들어가. 예의가 그리고 없어, 기본이. 차에서 내릴 때는 지발로 내려. 그 지발로 내려가지고 휠체어에 앉더라고. 그저 뭐 저 김어준 주진우 예. 재판 받으러 갈 때 뭐 입고 가요?
까만색 슈트. 깔끔한 양복 예. 입고 가잖아요. 예. 근데 김어준은 그냥 수염 기른 사람이니까 뭐 거기다가 평상시 때 그게 패션인데 결국엔 태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 대충 하고 오면 일단 기분이 좀 픽 상한다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양복을 꼭 차려입고 갈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환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수염도 깎을 만큼 힘이 없다. 나는 수저를 들 힘도 없다 하고 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수염 기르고 나와서 정말 불쌍한 표정으로 마치 이윤택이 기자회견 예설한 거라고 좀 비슷하게 온갖 불쌍한 모든 코디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필수적인 게 휠체어죠. 이 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았어요. 이렇게 아무리 젊은 시절 잘 나갔어도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 무기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 늙음하게 그런 사람 국민적인 손가락질을 받고 존경은 불구하고 이 거의 비난의 끝판왕이죠. 이렇게 인간 이하의 눈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사진도 잘 찍었더라고요, 기자들이. 그 굉장히 초라한 행색임을 기자들은 그만큼 이 이상덕이라는 사람이 불쌍해요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뭔가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 같았어요. 가증스럽죠, 예. 사실은. 예. 네. 그 이명박도 어찌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덕이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포스코 관련한 비리도 지금 이상덕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명박 이후의 상황, 그 표현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명박도 친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덕을 좀 본 친형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됐다고 할 정도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권력을 잃고 딱 권불 10년이란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바로 이명박 아니에요. 화무 11홍이란 말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그 상황이었던 이상덕이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십주그리하게 나타나서 나 불쌍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냐고요. 네, 나 같으면요. 최소한 어떤 그 권력을 쥔 한때 권력자였던 자로서 당당하게 나타나서 당당하게 소명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면 훨씬 나은데 그들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어쩔까요? 그런 마음이. 쪽팔리죠. 그리고 그 예. 역대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장면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제로 아프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동정심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아프니까 짧게 하자고. 근데 검찰이 봤을 때는 이상덕이 그렇게 중환자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상덕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환자면 찾아가 조사합니다. 그 진짜 아픈 사람은 눈빛을 보면 티가 납니다. 네, 그 아직 이상덕 씨는 눈빛이 살아 있던데요.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과 현재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환자 코스프레하고 와요.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청에 출두하는데 우리가 아까 야수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추리한 환자 같은 모습으로 찍잖아요, 사진을. 기자가 그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데스크가 그런 사진을 고르는 겁니다. 그렇지, 그건 맞지. 그래서 저 사람이 아직 권력자 나와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상덕이. 저 사람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본색이 나오는데 사진이 아직까지는 데스크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한 바 그대로 사진을 내주는 거예요. 언론사가. 그렇지. 사진을 딱 여러 개 장을 놓고 예. 야 벌써한 걸로 골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상덕이 그 와중에 분명히 찍힌 사진 중에는 흘겨보는 사진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째려보는 사진도 있을 거고요. 인성 팍팍 쓰는 사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진의 스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온 세월 중에 하나에 멈춰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안 좋은 표정도 있고 좋은 표정도 있는데 네. 어떤 사진을 쓰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기사의 편집자의 의도가 그냥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미지 거고. 메이킹이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상덕이 들어간 이유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야수님 1억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밝혀지기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느낀 건데 왜 이 말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왜 다들 웃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아니 되더라고. 그 사투리와 네. 그 억양과 그 인터네이션 그 사투리의 고유의 그게 아주 재밌어요. 아니, 처음에 맛깔나. 제 시키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네.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명박의 죄는 이거다. 예. 이상덕의 죄는 이거다 하다 보면 예. 본질이 훼손돼 가지고 아 이상덕은 1억 받았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드러난 것만. 예. 아 저는 그렇게 웃어주시니까 좋기는 했는데 저도 덩달아서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왜 재밌지 싶어가지고. 근데 그 역할을 야수님이 해야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아, 시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많이 써먹어 주세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명박이 그러니까 이건 확정적일 수 있지는 않은데 보도에 의하면은 특정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로펌을 차렸다고 이명박 변호를 위한 로펌을 아예 차렸다. 아, 싸게 싼값에. 예, 이게 지금 이명박이 자기 참모진들과 매일같이 회의를 갖는 배치동 사무실인데요. 그 사무실 4층에 법무법인 열림이라는 이름으로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사무실 집기를 갖다 놓고 지금 준비 땅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제가 변호사- 보기엔 돈이 아까워서. 이게 쌍값에 뭔가 하려고. 그거는 농담이고 이게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측근에 있던 사람들을 주로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아니 측근들 변호인으로 다 지금 다 그 들어가 있는데 지금 쭉정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누가 더 측근인가 경쟁하는 것도 아니, 아니고. 그 있잖아요. 정동기 광운.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자기 정권 때 뭐 민정수석 등을 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그 주류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해도가 가장 빠른 사람들이어야 돼. 예를 들면 대형 로펌에 맡기면은 그 모든 변호사들이 학습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명박 관점에서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부가세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한테는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는 아닐 것 같고 가장 이해도가 빠른 사람들, 더군다나 전에 말했잖아요. 대형 일반 김현장 같은 로펌들이 맡기를 꺼려한다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입장에서는 사실 민정수석 정도 지내는 그 정도 끝발 있는 사람들로 마치 박근혜가 유영아 같은 듣보잡 변호사를 임명하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 그래도 아까 명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비리를 털어놓고 이해도가 좀 가장 빠른 사람들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의도가 제일 강하다고 보여요. 두 번째 의도는 우리 그 고매하신 분들은 그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그냥 우리식 언어를 쓰면 내 사건만 맡아줄 사람들 로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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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념해서 오케이, 전력 오케이. 투구할 사람들. 자, 법무법인 이름이 또 따로 나오긴 했어요. 뭐 한글로 이름이 져졌던데 지금 빼고 법무법인 MND 뭐 이런 걸로 MBN 다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법무법인 열림으로 네.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처럼 예. 이게 서로 간에 박근혜하고 또 이명박하고 그 분위기를 보면 서로 또 교류하는 느낌도 없어요. 전직 대통령 둘이 뭔가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정치보복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느낌도 없어. 그러니까 내 느낌은 그래요. 박근혜 쪽은 우리만 당하긴 억울해. 너도 들어가 이런 느낌이고요. 이명박은 이런 느낌이에요. 정치 잘못해가지고 나까지 또 피해보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어쨌거나 그런 느낌. 결과적으로 그 법무법인 이름은 잘 지었네요. 열림. 열림. 감옥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름 잘 하는. 지어야 된다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예. 이게 영어로 약자로 아까 푸나님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MNP 그래서 MN팍 이거 MLB 팍하고 비슷해지는데 예. 그렇게 중간 이 명박할 때 M이면은 근해할 때 K가 돼서 MNK가 돼야지. 아 그런가요? 예. 아니면 뭐 EN박이라든지 뭐 그런 EN박.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옛날에 그 마침구처럼 이명박근혜 딱 좋은데 로펌 이명박근혜. 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서로 합칠 수가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아니 스승과 제자 사이잖아요. 이게 잘 보면 박근혜가요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이명박을 쳤어야 돼. 이명박의 비리를. 그러면 그런 효과로 박근혜는 저는 파면 안 당하겠다고 봐요. 이명박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비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거지. 국정원 특활비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을 어느 정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라도 단죄를 해주고 본인 스스로가 그 관행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단죄를 딱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명박을 치지 못한 이유 결국에는 5년 만에 퇴임한 지 5년 만에 이명박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명박의 몰락은 역사의 사필기전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 그러니까 왜 미투 운동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여권, 양성평등, 젠더 폭력 이런 거를 인식하듯이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대한 처벌로 있잖아요. 예. 권력은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돼야 돼요. 언젠간 드러나는데 물론 영원히 숨기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역사적 교훈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명박을 옹호하느냐, 그러니까 엄호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명박은 입장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누구나 다 처음에는 실드를 쳤죠. 국정원 특활비도 뭐 관행이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걸 엄호하기 시작하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계산했을 때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그 근거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여론조사. 그게 한 70% 가까이가 국민들이 이명박
당연히 처벌해야 구속해라, 된다고. 예. 구속 수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이 반대하는 순간 국민들 70%하고 꽤 당이 만들어질 때 이의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만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그때 사실은 이명박이 탈당한 것이 박근혜가 구속 결정되는 걸 보고 그냥 자기는 속상해서 탈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식겁해서 탈당한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어쨌건 지금은 뇌물이네 뭐네 온갖 추잡한 게 다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엮이기 싫은 거니까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고립무원이라고 하죠. 뭐 평야 이렇게 벌판 광야에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이명박이 그럼 다시 또 이 타이밍에 아침 이슬 노래 한번 불러주셔야겠는데. 사람은 그럴 때 철학자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외로워졌을 때? 술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예. 그 내부자라는 영화 보면은 그 권력가 이를테면 이명박이라는 대선 후보와 뭐 김대중 같은 조선일보 주필과 그리고 그 삼성의 이건희 같은 재벌이 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 벗고 고추 갖고 놀죠. 사람이 지금 아니 실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아, 나 충격받았어요. 네. 그거 조심하세요. 막 찔러 이 망나니 진짜 개망나니 진짜.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정경유착, 권한유착 뭐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명박을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연초에 그러면서 인사하러 뭐 가서. SBS, KNN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이 정권이 뭐 나쁘다는 둥 어쩌고 하면서 뭐 언론사를 아예 가지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렇게 했던 그 당시에 보면은 마치 홍준표가 이명박을 막 지켜줄 것처럼. 근데 사실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원죄를 갖고 있는 게 홍준표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가짜 편지 흔들었고 찌라시 그러면서 흔들고, 예.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인물 자기 본인 스스로도 내가 BBK를 잘해갖고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줬다 예, 이거 대선 아니에요. 때 그러고 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내가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었다 이걸로. 근데 최근에 이명박이 이제 소환 날짜까지 정해지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이 슬슬 발을 빼요. 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끊임없는 표적 수사라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수사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홍준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 당 사람 아니다. 자유한국당과는 상관이 없다. 아, 탈당하긴 했어요. 이명박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했죠. 정확히 말하면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뀔 예, 때 바뀔 때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적 같은 게 이명박이 기침하는 것처럼요. 검찰 소환하는데 수염도 안 깎고 들어가. 예의가 없어, 이게 기본이. 차에서 내릴 때는 지발로 내려. 그 지발로 내려가지고 휠체어에 앉더라고. 그죠. 뭐 저 김어준, 주진우 예. 재판 받으러 갈 때 뭐 입고 가요? 까만색 슈트. 깔끔한 양복 입고 예. 가잖아요. 예. 근데 김어준은 그냥 수염 기른 사람이니까 뭐 거기다가 평상시 때 그게 패션인데 결국엔 태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 대충 하고 오면 일단 기분이 좀 픽 상한다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양복을 꼭 차려입고 갈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환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수염도 깎을 만큼 힘이 없다. 나는 수저를 들 힘도 없다 하고 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수염 기르고 나와서 정말 불쌍한 표정으로 마치 이윤택이 기자회견 리허설 한 거라고 좀 비슷하게 온갖 불쌍한 모든 코디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필수적인 게 휠체어죠. 이 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았어요. 이렇게 아무리 젊은 시절 잘 나갔어도 뭐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 늙음하게 그런 사람. 척을 지는 효과가 네. 생기는 거예요. 여론조사 효과가 바로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건 검찰 내부의 분위기죠. 이게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을 모두 다 그렇게 구속할 필요가 있냐. 이게 현대사의 비극이다. 뭐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저번에 한번 미친 듯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어떤 역사적 자랑이에요.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쾌거. 이게 다스는 누구 건지 궁금해했던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이렇게 잘못하면은 죄받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언젠가는 처벌받는다는 이 당연한 상식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매듭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꼭 박근혜 옆으로 가길 바랍니다. 504라고 하든가. 예. 그 수감번호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는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구속될 거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그럴 것 같고요. 7일 수요일 날 이상득이 다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 양반은 검찰청 들어갈 땐 휠체어 나올 땐 걸어서 이거 언제까지 할